경렬항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8월 18일 일요일 광명 특성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13경주, 14경주, 16경주는 무난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15경주에서는 대타 출전했었던 김옥철의 생각이 너무나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정재환하고 또 왕지연이 또 김옥철 뒤를 놓고 또 싸우다 보니까 오히려 노련했었던 최종근이 직선에서 추입 승부 펼쳐나가면서 우승, 정재환이 2차권까지 진입하다면서 배당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옥철이 빠지면 왕지연을 중심으로 정재환하고 최종근을 한번 노려보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종근을 노렸어야 되는데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던 광명 특성급 15경주였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회차 1호 경주 아무래도 강자들은 16경주로 다 전부 출전하다 보니까 13경주의 김우겸, 15경주의 김옥철이 과연 재기량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는 고민이 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같은 라인 선수들끼리만 출전하고 있는 만큼 김우겸도 선행감을 갖춘 선수들입니다. 갖춘 선수를 점에서 완급만 조절해 나간다면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옥철도 김홍일과 동반 입상 경험이 많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경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면 14경주는 상당히 좀 까다롭죠. 박병화가 원래 강자로 나서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최근 축수다 보니까 점수가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반면 강동규가 득점이 높은 상황에서 과연 박병화를 상대로 추임 나올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편성이죠. 박병화가 오히려 본인의 연대들 배정현, 박건희와도 협공이 가능한 만큼 14경주 상당히 좀 까다롭게 흘러갈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16경주는 아무래도 정종진을 중심으로 류지열과 황인혁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회차 류지열 짧게 저침이 나서면서 쉬는 수업 견제에 나가는데 성공을 했어요. 과연 금일도 정종진 상대로 견제해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좀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쉬는 수업하고는 정종진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견제는 좀 쉽지만 않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으로 3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만 말씀드리면 김홍일, 김우겸, 정하늘, 류지열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홍일, 김우겸, 정하늘, 류지열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럼 광명 특성급 13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우겸 금일만큼은 아무래도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요 경주 때는 낙차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김우겸 면피했었던 상황이었었고 전일은 또 저측이 나섰습니다만 류지열이 기다리질 않았어요. 그만큼 류지열의 몸 상태가 좋았습니다. 직선에서 세게 넘어가다 보니까 김우겸 뭔가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김우겸 컨디션에서 월등하다는 점. 문제는 김우겸을 중심으로 후차권에서는 이태훈, 정재환 여기에 대타 출전하고 있는 김준철 선행 승부 펼쳐 나갈 수 있는 김관희 후차권 다툼 상당히 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김준철의 득점만 놓고 본다면요 아무래도 정재환 다음으로 높긴 합니다만 우수에서 벌어왔던 점수에다가 직전에 또 낙차 원인까지 제공하다 보니까 김준철이 좀 다소 기복 아닌 기복을 보여줬습니다만 운도 많이 따르면서 점수가 유지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김우겸이 김준철을 적극적으로 챙겨나가는 경주 펼쳐나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호 경주 강한 정재환 전일도 직선에서 차가 나왔었죠. 과거 세종에 훈련했었던 김관희 1호 경주에 강한 이태훈과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우겸 입장에서는 정재환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이 유리할 것 같아요. 저일도 직선에서 차 나오는 거 보니까 상당히 좀 잘 나오는 정재환 1호 경주는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더군다나 정재환 타겟이 확실한 경주에서는 승부발에 나가고 있는 만큼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 경제 중심으로 한번 전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받아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같겠고 이태원 전일 정종진이 챙겨줬는데 쫓아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2류 경주만큼은 직선에서 취입이 나오면서 꼬박꼬박 2, 3착 들이대고 있는 김우겸, 이태원이라는 점에서 김우겸과의 전략적인 연대 혹공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 2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차선으로 그 중에서도 2번과 5번 동반 입상이 유리한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면서 2번, 5번, 1번이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대타 출전하고 있는 김준철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선행도 어중간하고 마크도 어중간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연대까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김준철보다는 김우겸이 과거 세종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김관이야 협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김관이도 3차권 정도는 충분히 공략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관희 선정 가능성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김관희가 힘을 썼을 때 김우겸이 타이밍 재다가 고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배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좀 김관희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 김관희가 머리치면 이태원하고 정재환 양분하시는 전략 6-5나 6-1이죠. 6이나 6-5나 6번이 5번이나 6번하고 1번 정도 좀 공격적으로 한번 소액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번 편서 2번하고 5번 쪽 2번하고 1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노려보게 된다면 6번하고 5번 6번하고 1번은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뭐 3복승도 한번 6번 5번 1번까지는 좀 공격적인 승부 한번 노려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이번 편서 쉬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고전 면치 못하고 있는 박병하 93점대까지 떨어졌어요. 과연 박병하가 재기량 발에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정현이 대타 출전하다 보니까 박건희하고 박병하, 배정현 3명이 창원 상남팀 선수들입니다. 적극적인 연대였고, 펼쳐나가게 된다면 오히려 강동규가 힘든 경주 될 가능성도 다분하기 때문에 결코 뭐 쉽게 흘러가지는 않을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병하가 강동규와 동반 입상에서는 완승을 거뒀었던 경주가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 박병하 때려도 타이밍이 잡지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병하의 선행을 강동규가 막혀나가게 된다면 직선 추입은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추입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 1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고 싶은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복승 중심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창원 상남이 뭉치게 된다면 1번의 뒷자리는 6번 김주광이 막혀나가면서 쫓아나서는 견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1번과 6번 동반 입상 정도는 1번하고 6번 동반 입상 정도는 함께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1번과 2번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 들어서 박병하가 그야말로 죽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저력이라는 거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창원 상남팀 선수들이 박병하 뒤만 물고 가게 된다면 2번하고 3번 동반 입상 가능하죠. 2번하고 4번 정도는 4번이 때리고 2번이 몰가서 취패 나가는 경주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단일팀 3명이 출전하고 있다는 점은 아무래도 박병하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유리한 경주로 경주를 펼쳐나갈 수 있는 만큼 자신감 찾아 나갈 수 있는 박병하 중심으로 2, 3이나 2사는 충분히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고전하고 있는 박병하가 강동규를 배제하고 경주장 펼쳐나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강동규도 일요 경제 상당히 강하다는 점에서 1번과 2번의 전략적 연대였고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에서 3복승이 상당히 어렵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하는 전략, 아무래도 3복승의 중심은 1번과 2번이 연합 펼쳐나가는 작전이 맞는 것 같습니다만, 박병하 상대로 창원 상남이 뭉치면 강동규가 저치기 한방 노려볼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복승 배당 가능성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1번과 2번의 타협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강동규 쪽에 좀 더 유리하다, 우선 공략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관면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전일 대타 출전했다가 고전했었던 김옥철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둘 중에 한 명을 확실하게 챙겨 나갔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럴 것도 아니고 자리 변경하다 보니까 결국 최정근의 노련함에 김옥철 힘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만큼은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김옥철 입장에서는 김홍희를 적극 활용해 나가는 견준형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동반 입상 경험 많은 두 선수입니다. 김홍희를 때려주고 김옥철을 몰가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4번과 6번의 동반 입상으로 4번과 6번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경주인 만큼 4번 6번 쪽에 4번 6번 주력 승부를 적고 공략 기대해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번의 뒷자리를 아무래도 1번 조용한이 막혀나가면서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두 선수가 앞선에서 긁어버리게 된다면 조용한 직선에서 차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옥철이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쫓아는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번, 6번이 우선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전일 부진했었던 김옥철 인기 배당 끌고 나서 힘 한번 못 써보고 고전했어요. 금연만큼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조용한 불러드릴 수 있는 상황인 만큼 4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은 4번하고 1번 동반 입상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드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두 선수가 앞선에서 경기 풀어 나갈 수 있는 만큼 4번, 6번이 우선이란 점 4번하고 1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요 아무래도 4번하고 6번이 앞선 주도에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로 타이밍을 재다가 고전하게 된다면 윤전지 끌어내고 한타키가 힘을 써요. 그렇게 된다면 조용하니 넘어서면서 김원정 불러들이거나 문희덕 불러들이는 경주도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1번하고 3번, 1번하고 5번입니다. 1번하고 3번, 1번하고 5번은 좀 공격적으로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김옥철하고 김홍일 27기 동기생 동반 입상 경험도 상당히 많은 주드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두 선수의 타협 가능성이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조용하니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3복선에선 4번, 6번, 1번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경주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메 특성급 결승 16경기입니다. 정종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류재열, 황인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견주력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동갑내기 친구들이죠. 그 점 때문에 자연스러운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1번 유재열이 직전에 결승전에서 짧게 저치기 나서면서 신은석까지 떨궈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도 승부 타임을 좀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본인 몸 상태 좋다고 과시하기 위해서 세게 넘어가다 보니까 류재열의 뒷자리 막혀 나갔었던 막혀 나갔었던 조용한까지 김우게 넘어서면서 착승과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 류재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정종진을 뒤다 붙이고 정종진은 또 류재열을 활용해 나가는 견주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직전의 차처럼 반바퀴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정종진이 이를 막혀 나갔을 때 차야가 나올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편성이죠. 직전의 차 보면 10초대 후반 시속이 나왔어요. 정종진이 류재열 몰고 가게 된다면 신은섭하고는 급이 다릅니다. 그 점 때문에 정종진이 류재열을 넘어선 오히려 경주 변수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정하늘이 힘을 쓰고 정종진의 류재열, 황인혁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점 때문에 이번 편성 6번과 1번 동반 입상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과 1번 동반 입상 깔끔한 승부 기대해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번이 때렸을 때는 6번이 넘어서게 해서 힘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번 회차 몸 상태 괜찮은 황인혁이 쫓아 들어가는 3번과 6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 류재열의 몸 상태가 원체 좋기 때문에 정종진이 이를 활용해 나가는 경준형 가능하다는 점 6번, 1번 쪽 우선하실 때 6번,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순리대로 간다면 6번, 1번, 3번이 객관적 기름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될 가능성은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경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가 바로 5번 최종근이라는 점에서 황인혁 몸싸움을 통해서 밀어내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만큼 3차권에서는 최종근의 틈새 공략 정도는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종진이 아무래도 1번하고 3번 앞뒤로 포진시키고 경주 풀어 나가게 된다면 정종진이 황인혁까지 밀어내기는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끌어내서 정종진을 타겟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패서 무난하게 6번, 1번, 3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6일과 63 두 차권 중에서는 아무래도 류재열의 경주감이 원체 좋은 것 같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6일,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특성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만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항체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아무래도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저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함께 기대해보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